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대한전선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대한전선 주주분 입장에서는 속이 시커멓게 이제 타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네, 우리가 이제 주 초반에도 좀 밀리면서 아직 그 실망감을 주고 있는데, 근데 외인 기관이라든가 이 개인들의 수급을 지금 한번 오늘 점검을 한번 해보고요. 여기서 어떤 시사하는 바가 있는가? 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 잔고가 좀 변화가 있었죠. 네, 그리고 숏 커버링과 관련한 그런 예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79만 주의 위력은 과연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 179만 주라는 것이 이제 뭘 의미하는지, 네, 이 부분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대한전선이 지금 현재 연말에 대주주 그 양도세 건 관련해서 물량이 이제 나오는 건이 해당이 이 대한전선이 되는 겁니까? 네, 이 부분도 제가 짚어드릴 겁니다. 이 지금 유상증자를 50%나 발표하고 그 유상증자 비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고비고비의 적절한 전략이 아마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증자를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끌고 가다가 권리분할 유상증자를 그때까지 갖고 있으면 받았을 경우에 유상증자 받은 거는 이거는 내가 받아는 보는데, 근데 이게 그 자금을 납입할 게 없어. 그리고 일단 별로 그 대한전선의 나중에 주가 시세에 대한 자신이 없을 때는 어떤 그 유상증자 받은 권리를 이거를 이제 딴 사람한테 매도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겁니다. 무조건 유상증자 권리가 있다고 해서 그 권리를 그대로 그 자금을 내면서 행사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은 일전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간략하게 말씀 좀 드릴 거고요. 네, 그렇게 한번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오늘 대한전선 참 답답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그 외의 종목에서 연말에 대박을 낼 수 있는 연말 대박주를 제가 말씀을 그러니까 이 그 영상 후반부에 잠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고 요거는 한번 해가지고 대한전선에서 이제 실망스러운 그런 손실을 많이 만회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 드리니까요. 끝까지 한번 잘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증자권 때문에 어려운데 이틀째 지금 하락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외인들이 그럼 많이 던지느냐? 네, 이 부분을 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난 12월 15일에는 금요일에는 많이 던졌어요. 65만 주 던졌는데 실제로 이제 12월 18일 월요일에는 한 3만 7천 주만 던지고 있어요. 네, 기관이 오히려 기관이 매도가 물량이 좀 연속해서 이틀간 나오는 그런 부분이네요. 그런 모습입니다. 은행에서 주로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은 이 외인이 매도 규모가 줄었다는 것은 나쁘진 않은 부분인데, 여러분 그 외인이 몇 프로 지분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대한전선을 몇 프로 갖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한 4%대 갖고 있습니다. 4.18% 갖고 있거든요. 4.18% 정도라면은요, 여러분, 이 500만 주 정도 돼요. 네, 500만 주 물량이 외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 물량이 다 털리면 외인 매물 부담은 없어지겠죠. 하지만 외인이 털고 나간다는 것은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진 않아요. 그죠? 여하튼 지금 500만 주 정도는 얘네들이 갖고 있다는 걸 일단 알고 우리가 넘어가야 되겠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여러분 지금 증자가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발행가라든가 이런 거 잘 봐야 되는데, 지금 발행가가 임시로 걸려 있는 게 얼마예요? 8,480원입니다. 근데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면은 최종 발행가에 갈 때는 여기서 더 내린다면 7,000원도 될 수 있고 7,500원도 될 수 있고 7,000원 권역대도 될 수 있고, 그죠? 그럴 수가 있는데, 이 아래일 수도 있고 약간 위일 수도 있는데, 어차피 대한전선 사측에서는 만약에 이 유상증자가 너무 주가가 어려워가지고 실패를 할 경우도 얘네들이 염두에 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유상은 얘네들이 성공시키려고 유상을 공시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일 여러분 가장 좋은 방안은 주가를 이제 들어 올리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1차 발행가가 산정이 되는 날이 있고 2차 발행가가 산정이 나는 날이 있고 최종 발행가가 산정이 되는 날이 있어요. 1차 발행가의 제일 중요한 날은 언제냐면은요. 네. 그게 1월 15일이에요. 네. 그리고 2차 발행가가 제일 중요한 날은 2월 22일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월 15일쯤에는 얘네들이 주가 관리를 할 거예요. 그죠? 뭐 물론 많이 내렸다가 그때 주가 관리해봐야 별 소용이 없겠지만 이런 그 확정 발행을 최종 발행을 하기 전에 발행가를 산정하기 전에 이런 발행가일이 있기 때문에 이 발행가일에는 호재를 큰 거를 좀 터트리면서 빵 치고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변곡점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 발행가 기산일이 그 1월 15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날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기준일이 1월 18일이니까 1월 17일이 권리락이고 요때 또 중요하고 2차 발행가 요거는요. 2월 22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때도 굉장히 중요하고 상장이 됐을 때도 중요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앉은 자리에서 어떤 그 주가 궤적을 지금 당장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발행가 산정일에 따른 주가 이 등락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그런 변곡점을 일단 생각해 두고 그 전에 또는 그날 잘 움직여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지금 뭐 호반건설이 최대 주주인데 대표이사가 송 대표고요. 송정민 씨고. 얘네들 뭐 양심도 없죠. 뭐 감자, 증자 밥 먹듯이 하고 그러다가 또 액면 건도 건드리고 그리고 사실 호반 측에서 이 지금 대한전선을 인수할 때 인수 가액이 아마도 2,500억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증자를 한 6천억 정도 하는 거 아닙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증자. 이 6천억은 일반인들이 돈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거 참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진짜 억울한 그런 상황인데 여하튼 근데 우리가 또 희망을 가져보는 것은 이 시설 자금 아닙니까? 이게 그냥 뭐 운영 자금이 아니라 시설 자금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일단 기업의 플러스 요인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건들이 좀 작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유상증자 발표하고 충격이 아직 가시지는 않았고 지금 발행가가 8,480원이라면 이 정도 선입니다. 그러니까 주가로 봐서는 아직 발행가 위이기 때문에 주가가 더 밑으로 좀 더 밀릴 수도 없지는 않아요. 물론 이렇게 일시적으로 내렸다가도 나중에 발행가 1차 발행가 산정, 2차 발행가 산정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올라주면은 굉장히 다행스럽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아직 뭐 지금 자리가 뭐 최바닥을 찍었다라고 이렇게 확신할 수는 없는 상태인데 이 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여러분들 이제 유상증자 물량이 이렇게 있으면 이 중에 일부는 한번 띄어가지고 매도했다가 밑에서 한번 잡아보고 그렇게 되면 여기 뭐 기준일 전에 권리 분할 전에 잡으면 또 증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똑같은 물량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어요.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나름이긴 합니다. 근데 뭐 사실 이 대한전선이 워낙 그 손실을 크게 줬기 때문에 그런 매도를 또 하기도 어려운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하튼 지금의 입장에서는 분명한 거는 아직은 그 발행가 예정 발행가하고 지금 주가하고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밀릴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을 좀 어느 정도는 하는 매매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뭐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뭐 전체는 매도 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정도는 할 수 있다. 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여하튼 그런 매매도 뭐 나쁘다고 제가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게 돌립니다. 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시설 자금권의 모멘텀이라든가 또는 1차, 2차 발행가 산정이 있기 때문에 대한전선 입장에서는 증자를 성공시켜야 되는데 이거 실패하면 안 되거든. 그죠? 그러니까 주가 관리 안 하겠어요. 그죠? 네. 호반 측이 밉지만 그런 관리는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하튼 지금은 좀 더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들을 고려하면서 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일정 물량을 뭐 축소해서 한다고 해서 그게 나쁜 건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한편 생각하면 이게 대한전선이 계속 내려온 종목이라 이번에 개인들이 대주주 물량을 많이 내놓을 수 있잖아요. 대주주 양도세 차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10억 이상부터는 세금 매기기 때문에 물량을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 대한전선은 내려왔기 때문에 뭐 대주주 물량, 양도세 회피 물량 뭐 이런 데 대한 부담은 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현재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은 가져볼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은 상관이 없어요. 지금 가만히 보면 개인들 물량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그죠? 네, 이거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공매도 잔고가 보니까 대한전선이 179만 주예요, 여러분. 179만 주. 이게 이제 터닝 포인트를 만들면 자꾸 올라가면은 결국 이제 담보비율 외인 기간 걸리니까 이제 상환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숏 커버링이라고 그러죠. 주가를 돌렸을 경우에는 반발 효과가 좀 강할 수 있어요. 네, 그만큼 이제 지금 179만 주라고 하는 것은 적지 않은 물량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는 좀 해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도 있습니다. 예. 여하튼 지금 사실 그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 답답한데 아직은 여하튼 발행가가 8,480원 이 선이기 때문에 이 선까지라고 한다면 지금 자리가 딱 바닥을 찍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돌리면 제가 말씀드린 그 숏 커버링이라든가 그런 건으로 해서 급속도로 회복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가능성은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고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견해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지금 복잡하지 않습니까? 발행가도 아직 산정이 안 돼 있고 저점이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혼자 하시기보다는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소통을 해서요. 현안을 찾아보자고요. 그죠? 그러니까 요 소통을 제가 여러분들이 하게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네, 여기다가 대한전선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이런 소통방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정보 문자도 보내고 하면서 많이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전선이라고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이 중간에 이제 증자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거를 자금이 안 되거나 뭐 내가 하기 싫어. 그러면 신주 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이 있어요. 물량이 상장 안 됐다 하더라도.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 기간이 2월 8일부터 2월 16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때도 우리가 잘 보면서 신주 인수권 매매 유무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잘 모르시는 분은 그냥 신주 인수권 해서 문자를 주시면 제가 좀 알기 쉽게 말씀드리고 절차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신주 인수권 아니면 아까처럼 뭐 대한전선 이렇게 문자 보내셔도 좋겠고요. 하여튼 그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거 생각하시고 다만 이제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되게 한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보이시죠? 되게 700명 정원인데 지금 간당간당한데 뭐 600명일 때는 뭐 문자 주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700명이 넘어가면 대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문자를 대한전선이라고 주셔서 미리 이 소통방 입장 권리를 좀 쟁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전선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대한전선이라고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주세요. 소통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인도 받아야죠. 사인을 소통을 통해서 믿음이 가야 사인 보내도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연말 대박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네, 그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대박주. 네, 연말에 여러분들이 대박을 한번 내볼 대박주. 근데 이 대박주가요. 그 리스크를 크게 안고 하는 대박주가 아니라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꼭 낼 수 있는 최소한 더블 정도는 낼 수 있는 그런 대박주를 오늘 공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섹터는 이 반도체 섹터예요. 반도체 섹터. 이 반도체 섹터가 당장은 실적 자체가 시원찮은 듯하지만은 이것이 내년 중반부터 실적이 확 좋아지는 그런 패턴이라고 한다면요. 주가는요, 여러분 6개월 선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말부터 시세를 크게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미 그 좋은 거 나타났을 때는 항상 늦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이후부터 상황이 상당히 좋아진다면 주가는 지금부터 움직이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이제 그에 적합한 종목을 좀 골랐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종목도 사실 굉장히 조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종목은 횡보하면서 물량을 흡수를 하는 횡보 조정만 보였다는 거죠. 반도체 섹터들이 되게 이런 정도의 조정을 보이고 요즘 조금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이런 조정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횡보 등락하는 조정이고 여기서 치고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종목은 이렇게 본다면은 조금씩 매집하는 그런 종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격대는 너무 고가권도 아니고 너무 저가권 부실주도 아닌 25,000원에서 50,000원 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대의 종목입니다, 여러분. 네. 자, 요 종목이고요. 목표가는 최소 더블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 이상의 시세도 가능합니다. 이게 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 좀 드릴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말이죠, 어떤 기업이 독점적 기업이고 특허가 일반 그 특허와 같이 침해하기가 쉬운 그 특허를 가진 기업들은, 그리고 진입 장벽이 너무 쉬운 기업들은 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높다 하더라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죠? 네, 근데 이 종목은 반도체 쪽에서 반도체 장비 쪽인데 독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넘나들 수 없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후발업체가 진입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자체가 확실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요. 후발업체가 들어오려고 한다면은 까다로운 인증 절차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가지고 있는 그 고도의 특허 기술에 이 그 몇 겹 정도의 그 보호막을 지금 현재 형성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워낙 높기 때문에 들어올 수도 있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점적 기술과 진입 장벽이 상당히 엄청나고, 그리고 겹겹이 그 특허의 보완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제일 그 강점이라고 저는 봐요. 국내에서 독점적이고 그런 고유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엄청 두터운 기업들, 그러면서 영업이익률과 ROE가 한 20 내지 60%에 달하는 이런 기업들은요, 외인기관이 엄청나게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네, 엄청나게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배열이고 외인기관이 쌍끌이 매수하는 패턴을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이를테면 이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들 보세요. 네, 자, 빨간 게 이제 외인이고요. 네, 초록색이 기관입니다. 외인 기관이 쌍끌이 하는 게 확연하게 보이시죠? 네, 10월 12일부터 확실하게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특히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요게 일단 가장 특색이 있고, 그만큼 독점적 기술을 보유하고 진입장벽이 두텁기 때문에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아까도 강조드렸듯이 이제 영업이익률이 그리고 ROE가 두 개 다 공이 몇 퍼센트, 여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20 내지 60% 그 중간에 있어요. 그 정도로 매출을 하면 엄청난 영업이익률이 발생하고 자기 자본에 대비해서 수익률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자기 자본이 100원이면 ROE가 50%면 50원 수익을 낸다는 거거든요. 네, 그 정도로 영업이익률과 ROE가 독보적인 회사예요. 네, 이게 강점입니다. 자, 그리고 실적이 이게 그 반도체 상황 안 좋다고 쭉 미끄러지고 뭐 그런 기업이 아니라 실적이 이렇게 점증을 해요. 점증을 하는 기업들은 누가 좋아하나요? 네, 외인기관이 엄청 선호하죠. 실적이 점증해. 그리고 금년도 1분기에 실적이 좀 정점을 찍고 약간 횡보 등락하는 실적이지만 이것이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또 급증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에 실적이 급증을 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주가는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정배열 패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외인기관 쌍끌이 매수하고 있다는 거. 잠깐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한번 보세요.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주봉으로 봐도 이게 정배열 패턴으로 가죠. 주봉으로 봐도 정배열 패턴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 그죠? 일봉은 그러니까 더 할 나위 더 말씀드릴 나위 없겠죠. 네. 월봉을 잠깐 보면 요게 월봉입니다, 여러분. 월봉 자체도 우상향 하다가 슬쩍 횡보 등락하다가 이제 막 위로 터지려고 하는 그런 찰나. 그죠? 네, 보이시죠? 네, 분명히 보실 겁니다. 아까 주봉 같은 경우도 쭉 치고 나가다가 횡보 등락하다가 다시 위쪽으로 치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 대개 반도체 섹터 종목들은 이런 정도 급한 조정을 보였다가 뭐 반전 시도하고 그런 패턴이죠. 하지만 이 종목은 이와 같이 실적이 점증하고 외인 기관이 매수하기 때문에 이런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목격하신 겁니다. 그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월봉에서도 보셨듯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조만간 낼 가능성, 돌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횡보 조정 중인 지금이 최적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아까 우리가 주봉 봤죠? 아까 월봉 봤죠?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이번에 연말 안에 한번 크게 대박을 낸다. 이렇게 보시고 요 종목을 한번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자, 요 종목을 한번 해보겠다. 어떤 종목인지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안전하게 더블 이상 대박을 내는 걸 목표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맨 위에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전화번호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면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화면이 잘 안 보이죠? 조금 화면을 줄여볼까요? 네, 줄여보겠습니다. 네, 맨 위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죠? 네, 여기에다가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바로 종목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 또 매집을 하실 수 있는 그 타이밍도 있다고 한다면 그때그때마다 그 사인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종목을 이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매수만 띡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파는 시점에 정확한 매도 신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이 종목 잘 매매해서 한번 대박 좀 내보시자고요. 상단 전화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끝까지 매매 끝날 때까지 잘 모시겠습니다. 잘 케어를 하겠어요. 대박이라고 많은 문자 보내주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